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만 16세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재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연령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인 고등학생부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 교육감은 선거 연령 조정이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66%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가 청소년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 민주혁명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 밖에도 일선학교가 스스로 감사반을 꾸려 학교 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경기 지역의 지자체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철도 계획이 국가철도망에 담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택시도 용역에 착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철도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3차 국가철도망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한 입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연구에 착수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의견을 접수한 뒤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택시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도 건설 계획이 더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GTX가 필요하고 뭐야 되는 거는 시민들도 알고 저희도 이제 알고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서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만 행정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이제 기대와 어떤 열정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해져서 국가에서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 용역에 남북측과 동서측 철도망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측 철도망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평택 연장과 서해안선인 소사 원시간 철도의 연장입니다. 김항배 남서울대 교수는 여러 가지의 국가철도망이 평택을 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철도망이 평택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국가 철도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선 SRT, 그다음 경부 고속선 KTX, 경부선, 서해선, 그다음 경부선 등사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기회를 열립니다.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는 트램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평택역에서부터 시청과 지제역,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트램 노선을 구축해 구도심과 신도심 등의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친환경 내륙 공수단을 신도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에도 일본이나 코리아 구도시도 신도시도 이런 지하철 말고 전기로 관해서 공항을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인을 해서 이런 타운철도 새로운 노면 전차의 도입을
평택시는 기자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도망 구축 용역에 담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 시장은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과 청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유치가 무산된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육아와 아이돌봄 정책,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관내 작은 도서관 4곳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다거나 또 출산하고 나서 복지가 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다른 데 취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에 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아이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없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민선 7기 1년의 주요 성과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GTX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을 꼽았습니다. 백 시장은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 중인 큰 대프로젝트, 우리 용인시를 앞으로 100년간 정말 먹여 살릴 SK하이닉스 문제, 용인 플랫폼 시티 문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최근 집단 민원으로 사업이 무산된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다른 지역을 선정해 네이버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다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용인도 몇 군데 한 3-4개소의 지역을 선정해서 실무자끼리 지금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또 교육 예산을 9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무상급식과 교복 구입 지원, 학교 환경 개선에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가 대형 건물 공사장의 소방시설 공사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조사한 공사장의 절반 가까운 곳에서 불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술자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4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에만 현장 기술자가 있는 곳으로 꾸미거나 일부만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14개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소방시설 공사를 한 2개 업체가 추가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대형 복합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61곳 중 28곳, 45%가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체의 65%, 27곳은 영업정지하고 12건은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지역 공사장의 불법 사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까지 소방서별 공사 현장과 소방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추진하여 유사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지만 성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고 부당이익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7기 공약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주요 공약 81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13개, 정상 추진 65개, 일부 추진 1개, 보류 2개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아동수당 100% 조기 시행과 화성시 생활임금 만원 시대, 화성사랑 지역화폐 도입 등 11개 사업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19년 하반기 무정차 버스 도입과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 교통 분야 공약을 중점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건과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20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평택시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도 들을 예정입니다.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조는 파업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으나 도교육청이 내놓은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 등 사실상 임금 동결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4일부터 5일까지는 경기도 교육청과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콜센터 상담사 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상담사를 정년 60세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조 등과 논의를 진행해 공무직 전환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은 경기도의 민간 위탁 영역의 첫 사례로 지난 1월 이재명 지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 용사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시 김량장 전투 등에서 대승을 거둔 터키군의 활약상 등도 발굴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터키는 한국의 참전 요청에 가장 먼저 응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4,936명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는 참전 용사 가운데 400여 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은 1950년 10월 18일 부산에 한 개 여단이 먼저 상륙한 이후 전국 각지의 전투에서 활약했는데 특히 용인 일대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량장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였던 중공군을 상대로 백병전을 벌여 한 명당 40명 상당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 중공군과 인민군을 서울 이북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1974년 용인 마성나들목 인근에 한국 유일의 터키군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고 국가보훈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터키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초청 일정을 잡고 전적지를 재확인해 역사의 현장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참전 용사 대부분이 80대 중반을 넘긴 고령인 상황이라 한국 방문이 쉽지 않은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또 마침 터키 카이세르 시랑 자매 도시거든요. 그리고 용인 김량장 전투가 또 벌어졌던 곳도 있어서 그걸 연계해서
내년 70주년, 6.25 70주년에 맞춰서 터키군 노병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는 거거든요. 한국전쟁 기념재단에 따르면 터키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자 741명, 부상 2068명 등 3,216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수원하면 정조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죠. 수원 화석을 비롯한 값진 유산들이 지역과 또 한국을 빛내고 있는데요. 정조대왕의 매제 홍은위 정제화 선생의 유물 1000여 점이 수원에 기증됐습니다. 보물급 유물들도 포함돼 있어 조선 왕실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정조대왕이 여동생인 청현공주에게 썼던 한글 편지 기록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정조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물급의 가치를 지닌 정제화 선생의 초상도 자리합니다. 정조대왕의 매제이자 사도세자의 사위, 이른바 부마였던 정제화 선생 유물들이 수원을 찾았습니다. 정제화 선생의 후손이 1000여 점의 유물을 수원화성 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다시금 유물의 가치를 배우고 조상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청성공주님의 부모님이신 장조 임금님과 헌경왕후 그리고 정조 임금님이 계신 이곳 수원 화성박물관에 문서마다 정제화라는 이름이 적힌 부분이 가려져 왕실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막내딸 청선공주와 홍은이 정제화가 결혼하는 과정에서의 문서부터 족보, 신분증을 비롯한 유물들도 기증됐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 자료가 20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깨끗한 상태로 후세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부마와 관련된 문중에 집안의 유물들은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의 부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로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가 기증받은 것 중 최대의 규모이자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홍은희 정제화 선생 가문의 유물들. 유물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고 심도 깊은 연구도 추진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역사 연구와 더불어 특별전 등을 통해 기증받은 유물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FC 안양이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정 3연승 뒤 홈에서 첫 연승 행진을 펼쳤는데요. 반면 수원FC는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열린 FC 안양과 수원FC의 K리그2 17라운드 경기. 3-4-3 포메이션을 꾸린 안양은 수비를 두텁게 쌓고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사실상 5명의 선수가 벽을 쌓았습니다. 전반 14분 실점 위기에서 유연승이 거의 들어간 골을 걷어낸 것도 수비의 수적 우위와 집중력의 결과였습니다. FC 안양의 공격진은 조규성과 알렉스, 팔라시오스가 맡았습니다. 안양의 선제골은 후반 9분에 터졌습니다. 조규성의 슛이 수원의 수비수 손에 맞은 것이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돼 알렉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29분 수원의 김영찬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안양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후반 33분 조규성이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골문 구석으로 차 넣어 완성했습니다. 안양은 2연승에 성공하며 승점 25점으로 5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FC 안양 김영열 감독은 이번 경기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안성빈과 이정빈을 교체 투입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골 결정력입니다. 14개의 유효 슈팅을 날리고도 단 2개의 골만 성공시켰습니다. 거의 완벽한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3위부터 6위까지 중위권 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FC 안양의 골 결정력은 상위권 도약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자세는 몸이 지쳤을 때 피로를 없애주고 우리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견자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테이블 자세로 준비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고정시킨 후에 엉덩이를 위로 들어 다리를 쭉 뻗고 뒤꿈치를 바닥에 내립니다. 어깨 부상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시고요. 허리를 쭉 펴고 척추를 늘려줍니다. 호흡은 깊게 맑은 공기를 마시듯, 내쉴 때는 내 몸의 노폐물을 비우듯이 깊은 호흡을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스트랩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확한 자세를 잡아주며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서해부에 스트랩을 걸어 자신의 체중을 실어 척추를 곧게 펴고 스쿼트 하듯 진행을 해볼게요. 이때 견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는 깊은 호흡과 함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뻗어내며 깊은 이완에 들어갑니다. 미추까지 몸을 길게 늘리고 골반은 중립에 두고 시선은 배꼽을 향합니다. 뒤에서 진행하는 자는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10회 정도 진행해 보세요. 이 동작은 발의 통증을 없애고 발목을 강화하고 다리를 보기 좋게 만듭니다. 특히 팔다리를 강화시켜주고 척추와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 효과까지,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동작입니다. 늘 가까이 있는 지인의 건강을 살펴주는 여유를 즐겨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T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